핵심은 경제적으로부터 독립이 되려면 월급으로부터 독립되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대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프로 초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5개월 정도 파이어족 백수생활, 한마디로 그냥 날백수 날건달이죠. 그래 백수 생활을, 파이어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그런 로망을 갖고 있고, 특히 출근하기 싫은 업무 하지 않고 월급에 끈에서 놓아지더라도 우리 가족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파이어족,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파이어족, 어떻게 하면 파이어족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갖고 시작을 하면 되고, 니는 얼마 갖고 시작했느냐, 그리고 파이어족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뭐 후회했던 적이 없느냐, 이런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참 불쌍해서라도 한번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십시오. 듣기 전에 이왕 불쌍한 거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파이어족,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파이어족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꿀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 자신감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띨빵은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파이어족은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이루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고 그냥 뭐 돈 벌지 않더라도 지금 모아놨던 돈으로 회사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한 80%, 월급의 8, 90% 모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모아서 난 빨리 퇴사한 다음에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꿈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나 뭐 유명한 유튜버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5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4인의 평균 가족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고, 이런 지출의 비용을 분석해보니 이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억 정도가 필요하다, 어떤 분은 뭐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있어야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화에 오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평균적인 삶일 뿐입니다. 파이어족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월급 300에서 500만 원이 필요했던 그 가정의 가구의 예를 든 거고요. 파이어족을 하시려면 평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자체가 그냥 늘 회사에 출근하고 25일 되면 월급 받고 그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평균적인 가정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도 좀 특별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충분히 뭐 1억만 있어도 파이어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한 5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이게 뭐 평균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게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 그게 학문인 거냐? 아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할 때는 그래도 평균의 논리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족을 하실 분들은 그 평균의 가치관, 평균의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출근과 퇴근이라는 사이클,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고, 매달 정해지는 그런 노비문서, 노예, 월급, 그거 틀에 박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파이어족에 대한 정의, 그런 틀에서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어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파이어족에 대한 그런 파이어족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바꾸는 게 저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없이 어떻게 파이어족을 하느냐, 제일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시는데, 가장 현실적인 게 가장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게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화된 그런 파이어족들 있잖아요. 5억 갖고 퇴사를 하면 파이어족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애가 한 5명 있으면 5억 갖고 되겠습니까? 나는 뭐 딩크족이야, 5억 필요했겠어요? 이게 저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정마다 다 다르게 플렉시블하게 적용해 가지고 내가 일단 파이어족을 먼저 해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얼마를 모아야 되지? 그것보다는
그냥 파이어족을 선언하시고 합리적으로 소비 패턴도 바꾸시고 꼭 월급이 아니더라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어가면서 파이어족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언제 나는 뭐 3년 뒤에 파이어족을 할 거야. 나는 몇 억 모으면 파이어족을 할 거야. 영원히 못 모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외벌이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본인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파이어족을 하시려면 뭐 3년? 5년 되겠습니까? 월급이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애도 막 커나가고 인플레이션 쫓아오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틀에 박힌 우리가 배웠던 그런 파이어족을 사시려면 되게 그게 좀 더 비현실적이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사 종용입니다. 퇴사를 하시고요. 월급의 끈을 놓고 시간의 부자가 되신 다음에 생각의 여유를 찾고 조금씩 파이어족을 선언한 다음에 소득의 경로를 만들고 머니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파이어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퇴직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4천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아직 뭐 4천만 원 다 쓰지도 못했어요.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백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 경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조금씩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소비 패턴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야, 그거는 파이어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이어족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율성을 갖는 게 파이어족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그 파이어족의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가장 파이어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으로부터 독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미 월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독립을 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 얼마든지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율성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보다는 일단 파이어족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파이어족을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느냐? 있죠. 왜 없겠습니까? 빨리 퇴사를 못했던 거에 후회하고 있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충분히 월급이 없더라도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진작 깨닫지 못하고 왜 월급의 그 끈에 월급 같은 그 마약 같은 월급에 중독돼 가지고 퇴사를 못했을까? 왜 가족을 보지 못하고 왜 직장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고 단점은 좀 심심하다는 거. 좀 심심해요. 백수니까. 근데 장점은 시간의 부자라는 겁니다. 뭐 일단은 내가 가야 되고 억지로 해줘야 될 그런 회사가 없으니까 일단 시간 부자가 되고 다음에 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의 발상지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도 더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파이어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경제적으로부터 독립이 되려면 월급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려면 먼저 실행을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얼마를 갖고 퇴사를 해야 파이어족 할 수 있느냐?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이미 퇴직금으로 충분히 모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월급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율성 있게 하면서 좀 이렇게 머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내가 놀고 있더라도 돈은 벌어지게끔 10원이 벌려지든 하루에 뭐 100만 원이 벌려지든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번다는 개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시간을 만들고 그럴 노력을 하려면 회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퇴사를 하시고 빨리 파이어족을 하시는 게 파이어족을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보고 나는 월급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 그러면서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퇴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어디 갈 곳을 마련해놔야 된다, 뭘 할 것을, 기댈 곳을
남겨놔야 된다. 그게 제일 비현실적인 겁니다. 기댈 곳을 찾고 또 다른 소득 경로를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해야 된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먼저 하시는 게 꿀팁이에요.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정말입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퇴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이니까요.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고요. 잘 들어주셨길 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